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서귀포 의료원은 최근 수백억 원을 들여 급성기 병상과 중환자실을 증축했는데요. 계약 심사와 감사는 물론 공모 절차도 없이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위원회가 기관 경고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 규모의 신축 건물,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중증 질환자를 즉각 치료하는 급성기 병동입니다. 서귀포 의료원은 지난 2021년부터 예산 585억 원을 들여 건물을 짓고 급성기 병상 119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공사 과정에서 법률 위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는 물론 계약 심사와 일상 감사를 받지 않은 겁니다. 142억 원이 투입된 중환자실 증축 공사에서는 공모 절차 없이 급성기 병상 설계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서귀포 의료원은 중환자실 증축 공사가 급성기 병상 증축 공사의 연장선으로 수의 계약에 문제가 없다며 재심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맞는 것 같은데 제 입장은 감사위원회에서는 이제 사업을 따로따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심의도 거쳐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사무직 직원을 간호직으로 전환하거나 부적절하게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모두 25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의 기관 경고와 함께 관련자 문책과 주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증축공사에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 체결로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다른 업체들이 설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적자로 인한 직원 임금체불 사태 이후 감사위원회 지적까지 이어지면서 서귀포 의료원 운영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전국 출생아 수 증가 추세에도 제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출생아 수는 23만 8천 명으로 재작년보다 3.6% 증가했지만 제주는 3,200명으로 2% 감소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도 4.7명으로 0.1명 줄어 광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최근 제주에서도 악성 민원으로 추정되는 교권 침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교사들을 위한 보호 대책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김광수 교육감이 법률 서비스 제공 등 새로운 대책을 내놨는데 교육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 현승준 씨. 현 씨는 학생 가족으로부터 항의성 민원 전화와 메시지를 받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밤 12시에도 전화가 오고 하루에 13통화 정도까지도 직접적인 개인적인 폰으로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기도 하고.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권 침해 사건이 잇따르자 김광수 교육감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교사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법률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내 194개 학교에 31명의 변호사가 배정돼 법률 상담과 자문을 지원합니다. 11%에 그쳤던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 비율도 높입니다.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선생님이 참여율이 지금 저조해서 선생님들의 생각을 잘 반영을 못하고 있다. 이걸 앞으로 주면서 20% 정도. 또 교사의 개인 연락처 대신 안심번호를 사용하게 하고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학교가 아닌 교육청 통합민원팀이 맡습니다. 제주교원단체 총연합회는 교사의 생존권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해결책이라며 전폭 지지하겠다고 했고 제주교사노동조합은 민원 대응 시스템이 개선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책은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23년 서희초 이후에
서울과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했던 제도인데 별 실효성이 없었다라는 게 저희의 분석이에요. 학교라는 이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현장의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가운데 이번 보호 대책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제주 MBC가 단독 보도한 체육시설 사용료 횡령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가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는 결제 시스템이 횡령을 부추기고 있다는 MBC 보도에 따라 내년부터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이 되지 않는 수영장의 경우 매표소에 CCTV를 설치하고 사용료는 반드시 상급자에게 결제를 받도록 했습니다. 한편 제주시 체육회 직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 동안 체육시설 사용료 39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하원 테크노 캠퍼스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노동당과 정의당, 제주도당, 우주군사화 반대 사람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하원 테크노 캠퍼스 사업이 지하수 특별관리구역에 들어서면 매달 2만 톤의 물을 사용해 주민들은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또 저감 대책을 세운다 해도 우주첨단산업단지로부터 나오는 소음과 악취, 진동과 환경오염 등을 막을 수 없다고 사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손으로 하는 의사소통 수단인 수어는 청각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소통 수단입니다. 특히 제주에서 사용하는 수어는 표준 수어와는 조금 다른데요. 사라져가는 제주 수어를 보존하기 위한 채록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손짓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두 남성. 다양한 손짓과 표정으로만 단어와 문장을 표현합니다. 한 남성이 양손의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교차하며 제주 수어인 빙떡을 표현합니다. 표준 수어에는 없는 제주에서만 사용하는 수어입니다. 제주도 농화복지관에서 제주 수어에 대한 연구와 기록 작업을 시작한 건 지난 2013년부터입니다. 특히 올해는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60대 이상 청각장애인 7명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수어를 주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 대부분 고령화되면서 사라져가는 제주 수어를 보존하기 위한 본격적인 채록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동영상으로 촬영한 수어 인터뷰 영상은 한글로 번역돼 제주만의 수어를 찾는 작업이 이뤄지게 됩니다. 사라져갈 위기에 농인의 문화와 수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작업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이 기록된 작업들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계속 알리고 제주도 농화복지관은 제주 수어 인터뷰 영상에 한글 자막을 넣어 누리집에 업로드하고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 책자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종량제 봉투 쌈짓돈 8년간의 비밀을 단독 보도한 제주 MBC 권혁태 강흥주 기자가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오늘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상식을 열고 이달의 기자상 지역 취재 보도부문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제주시청 공무원이 6억 원대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추적해 단독 보도했는데 제주시장의 공개 사과와 제도 개선 약속을 이끌어냈습니다. 화물차가 전통시장 노점상을 덮쳐 상인 2명과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에서 1톤 트럭이 노점상으로 돌진해 80대 여성과 60대 여성 2명이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트럭 운전자인 60대 남성도 다쳤는데
경찰은 운전 중 갑자기 뭐가 튀어나와 핸들을 꺾었다는 운전자의 말을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무비자로 들어온 뒤 무단 이탈을 시도한 중국인이 붙잡혔습니다. 법무부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지난달 31일 아침 8시 반쯤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을 타기 위해 위조된 영수증을 제시한 중국인 남성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3년 무비자로 들어온 뒤 제주에서 불법 체류하다 최근 택배로 위조된 영수증을 받은 뒤 전남 지역 양식장에 취업하기 위해 무단 이탈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성년자를 모텔에서 성폭행한 20대 무속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임재남 판사는 지난 2월 미성년자를 모텔로 데려가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퇴마의식을 하겠다며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판단에 미숙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승객을 쫓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1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법 형사 2부는 지난해 9월 제주시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 승객을 뒤쫓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조현병과 지적장애로 심신미약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